예, 4명의 장관 후보자, 그것도 모두 이제 의원 출신인데 사실 이 뉴스가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였죠. 근데 사드 관련 뉴스 때문에 조금 뒤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요한 뉴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. 정치부 고석승 기자가 나와 있는데 잠깐 좀 더 알아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선 청와대가 설명하는 오늘 현역 의원 대거 입각의 배경, 저희가 뭐 분석은 해드렸습니다만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? 네, 청와대는 오늘 이 정당 정치와 책임 정치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인선이다,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예.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새 정부는 민주당 정부가 될 것이다, 이런 얘기를 그대로 실현했다는 겁니다. 예. 당청이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로 가자. 그렇게 뭐 이해는 되는데 국민의 심판도 함께 받는데 뭐 같이 다 받자,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. 이게 뭐 이상적인 상황이긴 한데 좀 더 들여다보면 다른 속사정도 있다,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이 청와대는 오늘 그 백브리핑에서 인사검증과 이 정치인 후보자의 선택은 관계가 없다,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. 사실 이 청와대가 국회 청문회 문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. 예. 왜냐하면 당장 어제까지 같이 의정 활동을 하던 의원들이 이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에 서게 되면 아무래도 이 동료 야당 의원들의 칼끝이 좀 무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. 예. 이 실제로 인사청문회 도입 후에 이 후보자로 국회에 있었던 이 국회의원 출신이 모두 36명인데 이 중 이 중도 낙마한 사례, 그러니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. 한 명도 없습니까? 36명 중에. 네, 그렇습니다. 정말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의원들은 여든 야든 아무튼 팔은 안으로 굽는 모양이군요.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냐? 뭐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우선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설정한 국정 기조를 강력하게 이 공직사회에 전파하고 또 이 야당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끌어가면서 각종 개혁 과제들을 개혁 법안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바로 이 의원 장관들에게 있다는 평가입니다. 예.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도 이 정부 부처 물갈이를 하면서 이 정권 차원의 어젠다를 새로 세팅해야 하는 정권 초기나 이 레임덕을 막아야 하는 정권 말기에 이 의원 장관들을 많이 기용하곤 했습니다. 예. 자, 아직 남은 장관 자리가 내각에 많습니다. 사실 오늘 4명, 그 전에 뭐 극소수였기 때문에. 그럼 얼마나 더 많은 의원들이 그 입각할 것이냐? 근데 계속 의원 입각만 시키기에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? 네, 뭐 그렇습니다. 뭐 지금 남은 장관 인선 자리가 한 10여 자리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. 예. 사실 이 중에 뭐 의원 입각 얼마나 될지는 사실 뭐 청와대 외에는 아무도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. 예. 하지만 이 현재 나오는 이 상황으로 봐서는 이들 자리 중 상당수가 이 전현직 의원 기용 가능성이 크다는 이 관측입니다. 그런가요? 특히 이 인수위격인 국정자문위에서 지금 활동 중인 의원들 상당수가 이 해당 분야에서 이 장관을 맡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. 예, 한번 뭐 두고 보도록 하죠. 고석승 기자였습니다.